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핀란드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탄약 확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도입한 K9 자주포의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155mm 포탄 조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유럽 국가들이 지금 얼마나 포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지난 20일 핀란드 방위군이 남모 라푸아로부터 155mm 포병 탄약과 7.62mm 소총탄 주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방산 시장이 이 뉴스를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핀란드의 탄약 조달 물량이 7,900만 유로, 약 1,254억 원으로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매 품목에는 7.62mm 소총탄 등 개인화기용 탄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대한민국이 핀란드에 공급한 K9 자주포에 사용될 155mm 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K9 자주포에 사용할 포탄이라면 대한민국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이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계약을 가져간 곳은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였습니다. K9의 핀란드산 포탄을 쓴다니 자국산 155mm 포탄에 경로한 핀란드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현대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 포탄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핀란드 국방부는 155mm 포병 탄약과 7.62mm 소총탄 주문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탄을 공급하는 업체가 155mm 포병 탄약이 주력이 아니라 기존 국영 및 중국영 탄약을 주로 생산해온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이 계약이 대한민국 대표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설립한 국영업체인 모라프체가 계약을 수주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심각한 포탄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55mm 포탄이 수요가 폭증하면서 유럽 각국은 기존 재고를 빠르게 소진했고 이를 보충할 생산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경고하면서 현재의 탄약 생산 속도로는 향후 전장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대한미사일의 경우 현재 연간 생산량이 88기에 불과하여 전쟁이 발생하면 단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포탄뿐만 아니라 유도무기 전반에 걸쳐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를 시사합니다. 그럼 유럽이 왜 이렇게 한국에 기대를 거는 것일까요? 유럽 국가들은 자체 탄약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포탄을 생산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며 이들 업체들도 기존 고객에게 납품할 물량을 맞추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핀란드가 모라프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155mm 포탄 생산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예정된 납기일을 맞추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전시에 맞춘 대량 생산 체계를 유지해온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155mm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41일 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월 24만 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평균 수량이 9만 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생산 속도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한국에 요청한 상태이며 스페인 또한 한국산 포탄의 유럽 생산 기지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스페인은 나토 내에서 탄약 공급망을 관리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로 향후 한국산 포탄이 유럽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에서 국방에 대해서도 자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 등과 함께 탄약 생산을 추진 중이라 폴란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은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한국, 튀르키예, 프랑스 기업들이 폴란드와 탄약 제조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다며 향후 3-4개월 내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치크 차관은 현재 6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국방부가 협상 대상 업체를 3개로 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톰치크 차관은 이번 계약은 155mm 포탄을 포함해 합작회사가 생산하는 탄약에 대한 기술과 라이선스를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국영방산업체 PGG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7억 5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155mm 포탄 생산 능력을 2-3년 내에 연간 15만 발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튀르키예 국영방산업체인 MKE 경영진도 지난주 폴란드를 방문해 155mm 포탄 생산 기술 완전 이전을 제안하는 등 수주를 따내려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작회사 설립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폴란드의 탄약 제조 합작회사 설립에 어느 나라가 선택을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편 한국 기업이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포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형포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회사는 풍산이었습니다. 풍산이 말하는 신형포탄 램제트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사포가 개발된 이후 세계 각국은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왔습니다. 하지만 곡사포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커지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현대 포병전은 발사 후 즉각 자리에서 이탈하는 쇼덴스쿠 전술이 기본 전술로 자리 잡았는데 곡사포 시스템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커지는 방법은 포병의 생존성에 마이너스가 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155mm 포탄 크기는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에는 포탄의 접이식 날개와 유도장치를 장착해 활공하며 사거리를 늘리는 활공탄과 포탄 내부에 로켓 모터를 장착해 추가 추진력을 얻는 로켓 보조 추진탄과 포탄 후미에서 특수 연소제를 분사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항력 감소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극의 사거리 연장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풍산에서 시험 사격에 성공한 램제트탄입니다. 램제트탄은 램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포탄을 말합니다. 초음속 비행 시 전면 흡입구를 통해 음속으로 압축되어 유입된 공기의 연료를 분사, 연소시켜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램제트 엔진 기술을 곡사포탄에 접목하면 바로 초기 가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55mm 포탄이 포구에서 발사될 때 초속은 약 900m에 이르는데 이는 이미 마하 2.9에 달하는 초음속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사되는 순간부터 포탄에 램제트 추진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발사 후 점점 느려지는 일반 포탄과 다르게 램제트 포탄은 점점 빨라져 마하 3.5 이상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램제트 포탄은 일반 포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목표를 훨씬 더 빠르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55mm 포탄의 최대 사거리가 30km 수준이며 항력 감소탄도 최대 70km에서 100km 정도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해서 램제트탄의 사거리는 최대 150km에 달하는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램제트탄은 자주포로 전차를 격파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하 3.5 이상의 초음속으로 날아드는 램제트탄, 현재 풍산에서 개발 중인 램제트탄은 빗맞더라도 전차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램제트탄을 운용하는 K9 자주포가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이 현대 포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키를 쥐게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포탄 생산 능력이 한국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회복할 테고 이렇게 되면 일반 포탄으로는 한국이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램제트탄과 같은 특수탄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공급량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포탄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풍산이 개발한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155mm 포탄보다 약 50% 늘어난 6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M107 포탄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러시아 및 유럽 방산업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풍산은 120km급 사거리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따르는 한국산 포탄은 유럽 및 미국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풍산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방산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1966년 설립된 국내 최고령 단조사인 한일단조인데요. 155mm 포탄과 항공투하탄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우리 육군 60mm 박격포 포탄이나 현무에 투입되는 탄두구조체도 한일단조 제품입니다. 폐기할 때까지 자동차 구동축이나 포탄이 깨져선 안 되는 만큼 한일단조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조업은 현대식 대장간으로 불리는 산업으로 자동차, 중장비, 선박 등 기계산업의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초기 설비 투자액이 커 진입이 쉽지 않고 업력이 길수록 특화된 기술력이 축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 방산업계에선 앞으로 10년간 155mm 포탄 수요를 1억 발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첨단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인 155mm 포 위력이 재조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며 간신히 하루 2,000발을 사용한 반면 러시아는 5배인 1만 발을 쏟아부었고 이를 본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포탄 비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유럽 각국이 급하게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검증된 품질과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일단조와 같은 업체들은 글로벌 포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이 포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이 독보적인 포탄 강국으로 도약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